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꿀잠 DJ입니다. 와,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자꾸 기다리시게 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정말 송구합니다. 오늘도 로체스터 씨와 제인 에어의 이야기, 정말 재밌는 부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너무 오랜만이니까요. 거두절미하고 제가 얼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델은 방금 나온 공부방을 가리켰다. 방에 들어가니 로체스터 씨가 서 있었다. 어서 와서 아침 인사를 해줘요. 로체스터 씨가 말했다. 나는 기꺼이 다가갔다. 내가 받은 아침 인사란 냉담한 말이나 악수가 아니라 포옹과 입맞춤이었다. 아주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그렇게 사랑해주고 감싸 안아주니 마음이 따스해졌다. 로체스터 씨가 말했다. 제인, 활짝 웃으니 꽃이 핀 것처럼 정말 예쁘구려. 오늘 아침에는 정말 예뻐. 이게 나의 창백하고 조그만 요정인가? 이것이 나의 겨자씨인가? 보조개가 들어간 뺨과 장밋빛 입술, 비단결처럼 부드러운 갈색 머리카락과 반짝반짝 빛나는 갈색 눈동자를 가진 이 햇살 같은 아가씨가 바로 내 사람인가? 독자여, 내 눈은 초록색이지만 로체스터 씨의 착각은 용서해 주어야 한다. 그 사람이 보기에 내 눈은 새로운 색깔을 띠고 있었던 모양이다. 제인 에어 맞아요. 곧 제인 로체스터가 될 거요. 4주만 있으면 단 하루도 더 미룰 수 없어. 알아들었소? 그 말을 듣긴 들었다. 하지만 어질어질해서 이해가 잘 되지 않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기쁨보다 더 강렬한 감정이 나를 꿰뚫고 지나가면서 뭔가에 된통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것은 공포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얼굴이 빨개졌다가 하얗게 질렸어. 왜 그러? 제인 로체스터라는 새 이름을 주셨으니까요. 기분이 이상해요. 당신은 로체스터 부인이요. 젊은 로체스터 부인. 페어팩스 로체스터의 소녀 같은 신부. 그럴 리가 없어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같아요. 인간은 이 세상에서 결코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저 역시 다른 인간들과 같은 운명을 타고났고요. 한데 저한테 완전한 행복이 다가온다니 마치 옛 이야기나 백일몽 같아요. 나는 그 백일몽을 현실로 만들 수 있고 또 그러려고 하고 있어. 지금 당장 시작할 거요. 오늘 아침 런던에 있는 은행에 편지를 써서 보관하고 있는 보석들을 보내달라고 했어. 손필드 저택의 안주인들에게 전해지는 보석들이지. 하루 이틀 뒤면 당신의 무릎 위에 놓일 거요. 귀족의 딸과 결혼했으면 그 여자에게 주었을 특권과 배려도 모두 당신 것이요. 로체스터님, 보석 따윈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아요. 제인 에어한테 보석이라니 부자연스럽고 어색해요. 보석들은 갖고 싶지 않아요. 당신 목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어주고 이마에는 둥근 머리 장식을 씌워줄 거야. 잘 어울리겠지. 자연은 적어도 이 이마에는 고귀함의 표시를 찍어 놓았으니까. 이 고운 손목에는 팔찌를 채워주고 이 요정 같은 손가락에는 반지를 끼워주겠어.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다른 화제를,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세요. 그런 어조로 말하지 마세요. 제가 미인이라도 되는 듯이 말하지 마세요. 저는 퀘이커 교도 같은 못생긴 가정교사라고요. 내 눈에는 미인이요. 그것도 내 마음에 딱 드는 미인. 섬세하고 꿈처럼 아름답지. 왜소하고 볼품없다는 말씀이겠지요. 당신은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저를 비웃고 있는 거죠. 제발 비꼬지 말아주세요.
당신이 미인이라는 것을 온 세상이 다 알게 해주겠어. 로체스터 씨는 계속 이야기했고 나는 그 말투에 점점 마음이 불편해졌다. 로체스터 씨가 자신을 속이고 있거나 나를 속이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나의 제인은 비단과 레이스 옷을 입고 머리에는 장미꽃을 꽂을 것이요.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머리에는 값비싼 면사포를 씌워줄 것이요. 그럼 저를 알아보시지도 못할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당신의 제인 헤어가 아니라 어릿광대 옷을 입은 원숭이, 빌린 깃털을 꽂은 어치꼴일 거예요. 로체스터 씨, 제가 궁정의 귀부인처럼 차려입느니 차라리 당신이 연극용 의상을 입는 것이 나을 거예요. 저는 당신을 더없이 사랑하지만 당신한테 미남이라고 하진 않아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입에 발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저한테도 아첨하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로체스터 씨는 항의에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이야기를 계속했다. 오늘 당장 마차를 타고 밀코트에 갈 테니 거기서 옷을 골라봐요. 4주 뒤에 결혼할 거라고 했잖소. 결혼식은 저 아래 교회에서 조용히 치를 거요. 그러고 나면 당장 런던으로 데리고 올라가겠소. 거기서 잠시 머물다가 내 보물을 데리고 태양과 좀 더 가까운 지방으로 갈 거요. 프랑스의 포도밭과 이탈리아의 들판으로. 그러면 당신은 옛 이야기와 현대 역사에 등장하는 유명한 곳은 다 구경하고 도시의 생활을 맛볼 것이요. 다른 사람들과 공정하게 비교해보면서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알게 될 거요. 여행도 하나요? 당신과 함께요? 파리, 로마, 나폴리에 머물 것이요. 피렌체와 베네치아, 비네도. 내가 떠돌았던 땅은 모두 당신이 다시 밟게 될 거요. 내가 발자국을 찍었던 곳은 어디든지 당신의 요정 같은 발이 밟게 될 거요. 10년 전에 나는 혐오감과 증오와 분노를 벗삼아 반미치광이처럼 온 유럽을 떠돌아다녔어. 이제 나는 나를 위로해주는 천사와 함께 완전히 나아서 깨끗해진 몸으로 그 땅을 다시 밟을 거요. 이 말에 나는 소리내어 웃었다. 그러고는 딱 잘라 말했다. 저는 천사가 아니고 죽기 전까지 천사가 될 수도 없어요. 저는 저 자신이에요. 로체스터 씨, 저한테서 천상의 것을 기대해도 안 되고 강요해서도 안 돼요. 제가 당신한테서 그런 것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당신도 저한테서 그런 걸 얻을 수 없으니까요.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럼 앞으로 어떨 것 같소? 잠깐 동안은 지금과 똑같으시겠지요. 아주 잠깐 동안은요. 그러고 나서는 냉정해지겠지요. 변덕도 부리고요. 그러고는 엄격해질 테고, 그러면 저는 당신을 기쁘게 하려고 법석을 떨겠죠. 당신이 저한테 아주 익숙해져서 저를 다시 좋아하게 될 수도 있어요. 분명히 말해두지만 사랑이 아니라 좋아하는 거죠. 당신의 사랑은 기껏해야 6달 정도 불타오르겠지요. 남자들이 쓴 책을 보니까 남편의 열정이 지속되는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그 정도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사랑하는 주인님이 저를 친구이자 반려자로서 싫어하게 되는 일은 없었으면 해요. 싫어하다니. 당신을 다시 좋아하게 된다니. 그렇다면 나는 당신을 몇 번이든 다시 좋아할 거요. 그리고 내가 당신을 단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신 입으로 인정하게 만들고 말 거요. 진정으로 열렬하게 변함없이 사랑한다고 말이요. 하지만 당신은 변덕스러운 분이지 않아요? 얼굴만 마음에 드는 여자들한테는 그렇지. 그 여자들이 영혼도 마음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평범하고 진부하고 우둔하고 천박하고 심술궂은 기색을 드러낼 때 나는 악마가 되지. 하지만 맑은 눈과 마음을 움직이는 말, 불같은 영혼과 구부러지되 꺾이지 않는 유연하면서도 진실하고 순종적이면서도 지조 있는 사람에게는 더없이 진실하고 다정하다오.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나요? 그런 사람을 사랑한 적이 있으세요? 지금 사랑하고 있지 않소? 저 이전에는요? 제가 정말로 어떤 면에서든 그런 까다로운 기준에 맞는다면 말이에요. 당신과 닮은 사람은 만난 적이 없어.
당신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나를 지배하오. 나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 같고 유순한 느낌을 주는 게 참 좋소. 그 비단같이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손가락에 감고 있으면 내 팔을 타고 심장까지 짜릿한 전율이 전해지요. 나는 영향받고 정복당하고 있어. 그 영향이란 말할 수 없이 달콤하고 그 정복이란 내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승리보다 더 매력적이지. 왜 그렇게 묘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거요? 방금 생각났는데 여인들에게 넋을 빼앗긴 헤라클레스와 삼손이 그랬군. 이 요정 같은. 아무 말 마세요. 지금 하시는 말씀은 현명하지 못해요. 헤라클레스와 삼손이 현명하지 못하게 굴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헤라클레스나 삼손이 결혼을 했다면 구혼할 때 부드럽게 대하던 것과 달리 남편이 되어서는 엄격하게 굴었을 거예요. 당신도 그러실까 걱정이에요. 1년 뒤에 제가 번거롭거나 마뜩지 않은 부탁을 하면 뭐라고 하실지 궁금해요. 지금 부탁을 해봐요. 자네트. 아주 작은 거라도 당신한테 부탁을 받고. 네, 그럴게요. 부탁드릴 게 있어요. 말해요. 당신이 그런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며 웃음 지으면 나는 무슨 부탁인지 듣기도 전에 바보처럼 허락하고 말 거요. 그러시면 안 돼요. 제 부탁은 이것뿐이에요. 보석도 가져오지 마시고 장미화관도 씌워주지 마세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금 가지고 계신 수수한 손수건에 금실 레이스를 다는 게 나을 거예요. 순금에다 도금을 하는 어리석은 짓이겠지. 알고 있어. 그럼 당분간은 당신 부탁대로 하겠소. 은행에 보낸 주문은 취소하겠소. 하지만 당신은 아직 아무것도 달라고 하지 않았소. 선물을 물러달라고 부탁했을 뿐이요. 다시 말해봐요. 그러면 무척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로체서 씨는 불안한 표정이었다. 로체서 씨가 다급하게 물었다. 뭐요? 뭐가 궁금하오? 호기심은 위험한 단원자인 법. 뭐든지 들어주겠다고 맹세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이 부탁을 들어주신다고 해서 위험할 건 없어요. 말해봐요, 제인. 하지만 비밀을 물어보는 것보다는 내 영지의 절반을 달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소. 아니, 아하수에로 왕이군요. 당신의 땅 절반을 받아봤자 제가 뭘 하겠어요? 유태인 고리대금업자처럼 땅에 투자해서 돈을 벌려고 할 것 같나요? 그보다는 비밀을 모두 알고 싶어요. 저를 당신 마음속에 받아들이신다면 당신의 비밀 이야기도 같이 나누어야 하지 않을까요? 나눌 가치가 있는 비밀 이야기는 모두 털어놓겠소. 하지만 쓸데없는 짐까지 지려고 하진 마요. 독을 갖고 싶어 하지 마요. 이브처럼 나를 닥달하지 마요. 왜 안 되나요? 방금 전만 해도 정복당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억지로 설득에 넘어가는 게 얼마나 유쾌한지 말씀하셨잖아요. 순전히 내 영향력을 시험하기 위해 당신의 고백을 빌미 삼아 당신을 달래고 간청하고 필요하다면 울고 토라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시험해 볼 테면 해봐요. 그렇게 야금야금 나를 간섭해 들어오다가 주제넘게 나서도 결국은 지고 말 거요. 그런가요? 금방 항복하시는군요. 지금 얼마나 표정이 무서운지. 눈썹이 제 손가락만큼이나 굵어지고 이마는 예전에 본 아주 놀라운 시에 나오는 푸른 구름으로 겹겹이 쌓아 올려진 천둥 다락방들이라는 묘사와 비슷하네요. 결혼하고 나면 그런 표정으로 바뀌겠지요? 당신이야말로 결혼한 뒤 그런 표정을 짓는다면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요정이나 불도마뱀과 사귀겠다는 생각은 금방 포기해버릴 거요. 그런데 물어보려던 게 무엇이었소, 이 사람아? 빨리 말해요. 봐요. 당신은 점점 무례해지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아참보다는 무례한 게 훨씬 더 좋아요. 천사보다는 이 사람아 하고 불리고 싶어요.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왜 당신은 굳이 잉그럼 양과 결혼하고 싶어 하는 듯이 저를 속이셨나요? 그게 다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런 거라면 됐어. 그제야 루체스터 씨는 찡그렸던 눈썹을 펴고 웃었다.
그리고 위험이 지나간 것이 무척 기쁜 듯 나를 내려다보며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로체스터 씨가 이어서 말했다. 당신이 조금 화를 내더라도 솔직하게 말하겠소. 당신은 화가 나면 불의 정령이 되어버리지만 말이오. 어젯밤 당신은 운명에 반항하면서 나와 동등하다고 주장할 때 차가운 달빛 속에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소. 자네트, 청혼을 한 건 당신이었소. 물론 제가 했지요. 하지만 질문에 대답해 주세요. 잉그럼 양 말이에요. 좋아. 내가 잉그럼 양한테 구원하는 척한 것은 내가 당신을 미친 듯이 사랑하는 것처럼 당신도 나를 사랑하게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최선의 동맹자는 바로 질투였지. 훌륭하군요. 어쩜 그렇게 속이 좁으세요? 제 새끼손가락만큼도 안 돼요. 그런 행동을 하다니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민망해요. 잉그럼 양의 기분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으신 거죠? 잉그럼 양은 오직 한 가지. 자존심만 중요했어. 그 자존심은 꺾일 필요가 있었지. 당신은 질투했소? 아실 것 없어요. 알아봤자 재미없을 거예요. 한 번 더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당신이 마음에도 없으면서 구애를 하는 바람에 잉그럼 양이 상처받지 않을까요? 버림받고 쓸쓸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그럴 리가. 오히려 잉그럼 양이 나를 찾다고 했잖소. 내가 파산 상태라는 사실에 잉그럼 양의 열정은 순식간에 식어버렸어. 아니, 완전히 꺼져버렸다고 할 수 있지. 당신은 속을 알 수 없는 묘한 분이군요. 당신의 도덕적 원칙이란 괴벽스러울 때가 있어요. 나는 도덕적 원칙에 따라 훈련한 적이 없소. 관심을 받지 못한 탓에 조금 미끄러졌을지도 모르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조금 전에 느낀 쓰디쓴 고통을 다른 사람이 겪을까 걱정하지 않고 저한테 주어진 이 엄청난 행복을 마음껏 누려도 되나요? 그래도 돼요, 착한 아가씨. 당신처럼 나한테 순수한 사랑을 품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소. 나는 당신이 날 사랑하고 있다는 믿음을, 그 상쾌한 향유를 내 영혼에 부었소. 나는 내 어깨에 놓인 로체스터 씨의 손에 입을 맞추었다. 나는 로체스터 씨를 사랑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사랑했다. 이내 로체스터 씨가 말했다. 더 물어봐요. 당신의 청을 들어주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나는 부탁할 게 또 있었다. 페어팩스 부인한테 당신의 뜻을 전해주세요. 어젯밤에 홀에서 저랑 당신을 보고 충격을 받으셨어요. 당신이 미리 해명을 좀 해주세요. 그렇게 좋은 분이 저를 오해하니까 가슴이 아파요. 로체스터 씨가 대답했다. 방에 가서 모자를 쓰고 와요. 오늘 오전에 밀코트에 같이 갑시다. 당신이 준비를 하는 동안 나는 베어팩스 부인에게 사실을 말하리다. 부인은 당신이 사랑의 모든 것을 바치고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제 위치와 당신의 위치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하겠지요. 위치. 당신의 위치는 바로 내 가슴 속이고 그 위치는 지금도 앞으로도 당신을 모욕할 자들을 혼내줄 수 있는 위치지. 어서 갔다 오시오. 나는 곧 옷을 입었다. 그리고 로체스터 씨가 페어팩스 부인의 방을 나서는 소리가 들리자 얼른 부인의 방으로 내려갔다. 마침 성경을 읽고 있을 때라서 성경책이 펼쳐져 있고 그 위에 안경이 놓여 있었다. 로체스터 씨가 갑작스럽게 알린 사실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도 잊어버린 것 같았다. 아무것도 없는 맞은편 벽을 바라보고 있던 눈에는 차분한 사람이 뜻밖의 소식을 듣고 놀란 표정이 드러나 있었다. 페어팩스 부인은 나를 보고 일어나서 애써 웃으며 축하한다고 말하려고 했다. 하지만 곧 웃음이 사라지면서 미처 말을 맺지 못했다. 부인은 안경을 집어넣고 성경책을 덮고는 의자를 탁자 뒤로 물렸다. 페어팩스 부인이 입을 열었다. 너무 놀랐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에어양.
분명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니겠지요. 혼자 앉아있다 보면 가끔 얼핏 잠이 들어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상상하곤 한답니다. 멍하게 있는데 15년 전에 죽은 남편이 이 방에 들어와 내 옆에 앉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심지어 예전에 늘 그랬듯이 앨리스 하고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까지 들었다오. 로체스터 씨가 당신한테 청혼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말해줄 수 있어요? 나를 비웃지 마세요. 분명히 5분 전에 로체스터님이 와서 한 달만 있으면 당신과 결혼할 거라고 말한 것 같아요. 내가 대답했다. 저한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그랬다고. 그 말을 믿나요? 청혼을 받아들였어요? 네. 페어팩스 부인은 당황해서 나를 바라보았다. 정말 생각도 못한 일이군요. 로체스터심은 자존심이 강한 분이에요. 로체스터 집안 사람들은 다 그랬죠. 게다가 그분의 아버님은 돈을 좋아하셨어요. 로체스터님도 늘 신중한 분이라고 알려져 있었고요. 정말로 당신과 결혼하신다고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페어팩스 부인은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꼼꼼히 뜯어보았다. 부인의 눈을 보니 그 수수께끼를 풀 만큼 강력한 매력을 찾지 못했음을 알 수 있었다. 부인이 말을 이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선생이 그렇다고 하니 분명 사실이겠지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군요. 정말로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재산이나 신분이 동등한 것이 좋은데 게다가 나이가 20살이나 차이가 나잖아요. 그분은 아버지 뻘이에요. 나는 화가 나서 소리쳤다.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아버지 같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을 보면 누구든 단 한순간도 그렇게 여기지 않을 거예요. 로체스터 씨는 25살 젊은이처럼 젊어 보이고 또 그렇게 젊어요. 페어팩스 부인이 물었다. 정말로 그분이 당신을 사랑해서 결혼하려는 건가요? 나는 페어팩스 부인의 냉담함과 의심에 상처받아서 눈물이 나왔다. 부인이 계속 말했다. 슬프게 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은 너무 젊고 남자를 잘 모르니까 조심해 주었으면 하는 거예요. 반짝인다고 모두 금은 아니다라는 속담도 있잖아요. 게다가 이 경우에는 나나 당신이 예상하는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올까봐 걱정이에요. 왜요? 제가 괴물인가요? 로체스터 씨가 저한테 진실한 애정을 갖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인가요? 아니요. 당신은 아주 좋은 분이고 요즘엔 아주 많이 예뻐졌어요. 로체스터님도 당신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로체스터님이 당신을 좋아하는 건 진작부터 알고 있었답니다. 유난히 에어 선생을 귀여워하는 것이 조금 마음에 걸려서 선생이 조심해 주었으면 했어요. 하지만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당신은 충격을 받을 테고 어쩌면 기분 나쁠지도 모르니까요. 게다가 워낙 진중하고 정숙하고 분별 있는 분이니 스스로 알아서 자신을 지키실 줄 알았어요. 어젯밤 온 집안을 다 찾아다녀도 당신도 없고 주인님도 안 계셔서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12시가 되니까 당신이 주인님하고 함께 들어오더군요. 나는 초조하게 말을 가로막았다.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 잘 돼가고 있으니까요. 페어팩스 부인이 말했다. 모든 일이 끝까지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조심 또 조심하세요. 로체스터님하고 거리를 두세요. 그분뿐 아니라 당신 자신도 믿지 마세요.
지체 높은 신사가 자기 집 가정교사와 결혼하는 일은 흔치 않아요. 나는 정말로 화가 나기 시작했다. 그때 다행히 아델이 뛰어들어왔다. 아델이 큰 소리로 졸라댔다. 저도 데려가줘요. 저도 밀코트에 데려가줘요. 아저씨는 안 된대요. 새 마차에는 자리가 많이 남는데도 말이에요. 저도 데려가달라고 졸라주세요, 선생님. 그렇게 할게, 아델. 나는 이렇게 말하고 노파심에 가득 찬 부인의 곁을 떠나는 것이 기뻐서 얼른 아들을 데리고 나와버렸다. 마차가 준비를 마치고 현관 앞으로 나오고 있었다. 로체서 씨는 보도 위를 거닐고 파일럿은 주인의 앞뒤로 뛰어다니고 있었다. 아들과 같이 가도 되지 않나요? 안 된다고 했어. 꼬마들은 안 돼. 당신만 데리고 갈 거요. 아들도 가게 해주세요. 그게 더 좋을 거예요. 안 돼요. 아들이 있으면 방해가 돼요. 로체서 씨는 표정도 목소리도 아주 독단적이었다. 페어팩스 부인의 오싹한 경고와 나를 의기소침하게 만들던 의심들이 다시 몰려왔다. 실체가 없고 불분명한 것들이 내 희망을 애워쌌다. 내가 로체서 씨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느낌이 거의 사라졌다. 나는 더 이상 항의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그 말에 따르려고 했다. 그때 로체스터 씨가 나를 부축해 마차에 태우면서 내 얼굴을 보고 물었다. 무슨 일이요? 햇살이 다 사라져버렸네. 아들을 꼭 데려가고 싶소? 혼자 남겨놓고 가면 마음에 걸릴 것 같소? 정말로 데려가고 싶어요. 로체스터 씨가 아들에게 소리쳤다. 모자를 갖고 번개처럼 후딱 돌아오너라. 아들은 그 말대로 번개처럼 갔다가 돌아왔다. 로체스터 씨가 말했다. 오늘 아침에 한 번쯤 방해받는 것이야 별것 아니지. 조금 있으면 평생 동안 당신을 내 것으로 만들어 늘 함께 있고 당신의 생각을 들으면서 대화를 나눌 텐데. 아들은 마차에 타자마자 고맙다는 뜻으로 나에게 입을 맞추었다. 하지만 곧 로체스터 씨의 옆쪽 구석으로 쫓겨났다. 그러자 내가 앉은 쪽을 슬쩍 쳐다보았다. 옆에 앉은 사람이 너무 엄격해서 숨도 제대로 못 쉴 정도였다. 로체스터 씨가 워낙 기분이 언짢아 있어서 아델은 속닥거리지도 못하고 물어볼 엄두도 내지 못했다. 내가 부탁했다. 아델을 저한테 오라고 하세요. 당신을 귀찮게 할지도 몰라요. 이쪽에도 자리가 많아요. 로체스터 씨는 무릎 위에 올려놓은 애완용 개를 건네주듯이 아델을 건네주었다. 곧 이 애를 빨리 학교에 보내야겠어. 로체스터 씨는 말은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웃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아들과 로체스터 씨 그리고 제인 에어가 함께 마차를 타고 밀코트로 가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중간 부분은 제가 생략을 좀 해도 될 것 같고요. 로체스터 씨에게 계속해서 칭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마 이 제인 에어의 마음에 행복을 가져다 준다기보다는 좀 불안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의심을 생기게 하는 것 같아요. 워낙에 이런 칭찬이나 특히나 외모에 관한 그런 칭찬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은 제인 에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의 모습에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니죠. 예쁘지는 않지만 그냥 이 정도면 만족스러워. 뭐 나쁘진 않아. 이쁜 얼굴은 아닌데 그냥 가정교사로서 그냥 퀘이커 교도로서 그 정도의 모습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제인 에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쁘다,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그리고 너에게 보석을 줄 것이다. 최고의 것으로 너를 신부로 치장을 해줄 것이다 라는 그런 로체스터 씨의 말들이 제인 에어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언젠가 변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특히나 이분이 감정적이고 그리고 변덕스러운 분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언제 변할까 좀 두려운 마음이 더 크게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읽으면서 제인 에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얼마나 불안하고, 그리고 그냥 너무 확 치솟는 그런 어떤 감정의 폭보다는 그냥 잔잔하게 날마다 똑같이 친구처럼 반려자처럼 그러한 관계를 우리 제인 에어가 더 원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깊이 느껴지고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다 알고 있지만 너무 뜨겁게 불타오르는 사랑은 사실 그만큼 식기도 쉽잖아요. 그래서 제인 에어는 지금 또 서로가 너무나 어렵게 먼 길을 돌아서 이 관계를 만든 거기 때문에 그 관계가 쉽게 깨어질까봐 계속해서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로체스터 씨는 이렇게 말하며 나를 마차에서 내려주었다. 그러고는 아들을 내려주는 사이에 나는 2층의 내 방으로 올라와 버렸다. 로체스터 씨는 어김없이 그날 저녁에 나를 불렀다. 나는 로체스터 씨가 할 일을 하나 생각해 놓았다. 저녁 내내 단둘이 마주 앉아서 그저 이야기나 나누지는 않기로 마음먹었던 것이다. 로체스터 씨는 목소리가 좋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대개 그렇듯이 노래하기를 좋아했다. 나는 노래를 잘 하지 못했고 로체스터 씨의 까다로운 판단에 비추어 보았을 때 연주를 잘 하지도 못했지만 훌륭한 노래와 연주를 듣는 것은 무척 좋아했다. 곧 낭만의 시간인 황혼이 격자창에 별이 빛나는 푸른 장막을 들이우자마자 나는 일어나서 피아노 뚜껑을 열고 노래 한 곡만 불러달라고 부탁했다. 로체스터 씨는 나더러 변덕스러운 마녀라면서 노래는 다음에 부르겠다고 했고 나는 반드시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고 고집을 부렸다. 로체스터 씨가 물었다. 내 목소리가 좋소? 정말 좋아요. 로체스터 씨는 조금만 칭찬해줘도 우쭐거리기 때문에 치켜 세우고 싶지는 않았지만 이번만큼은 노래를 듣기 위해 허영심을 채워주고 부추겼다. 그럼 제인, 당신이 반주를 해줘야 하오. 네, 제가 반주를 할게요. 나는 반주를 했지만 곧 엉터리 아가씨라는 소리를 들으며 의자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로체스터 씨는 딱 내가 바라던 대로 무례하게 나를 밀어내고는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자기가 반주를 하면서 노래했다. 노래 솜씨뿐 아니라 피아노 연주 솜씨도 뛰어났기 때문이다. 나는 얼른 구석진 창가 자리로 갔다. 거기 앉아 조용한 나무들과 어스레한 잔디밭을 바라보는 동안 달콤한 선율에 맞추어 부드러운 노랫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로체스터 씨가 제인을 위해서 불러주는 그 노래의 가사가 길게 쭉 나와 있습니다. 꼭 무슨 시처럼 1년, 2년, 3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행간 간격까지 띄어서 나와 있고요. 꽤 긴 노래인 것 같습니다. 그 뒷페이지도 나와 있고요. 노래는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체스터 씨가 일어나서 나에게 다가왔는데 얼굴이 환히 빛나고 매 같은 부리부리한 눈이 번쩍거리며 얼굴에 애정과 정열이 넘치고 있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움찔했으나 곧 정신을 차렸다. 나는 달콤한 장면과 거침없는 애정 표현 같은 것은 전혀 달갑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그 두 가지가 한꺼번에 다가오고 있었다. 방어 무기를 준비해야 했다. 나는 혀를 날카롭게 세웠다. 로체스터 씨가 앞에 오자 나는 매섭게 말했다. 누구랑 결혼하실 건가요? 사랑하는 제인이 그런 걸 묻다니 이상하군.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하고 필요한 질문인걸요? 당신은 미래의 아내가 같이 죽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런 이교도적인 생각이라니 무슨 뜻이죠? 저는 당신과 함께 죽을 생각이 없어요. 아무렴요. 아, 내가 바라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은 오로지 당신과 함께 사는 거요. 당신 같은 사람한테는 죽음이란 어울리지 않소.
저도 당연히 죽어요. 당신이 그렇듯 저도 수명이 닿으면 죽을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수명이 닿는 때를 기다리지 남편을 따라 같이 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용서하고 그 증거로 화해의 키스를 해주겠소. 아니요. 오히려 제가 용서받고 싶어요. 그러자 로체스터 씨는 나에게 무정한 아가씨라면서 그렇게 찬미하는 감상적인 노래를 들으면 다른 여자들은 뼛속까지 흐늘흐늘 녹아버릴 텐데 하고 덧붙였다. 나는 로체스터 씨에게 내가 원래 무정하고 부싯돌처럼 딱딱한 사람이며 앞으로도 그런 모습을 자주 보게 될 거라고 했다. 나는 그 다음 4주가 지나기 전에 내 성격 속에 있는 몇 가지 억센 점을 보여주기로 굳게 마음먹고 있었다. 로체스터 씨는 아직 결혼을 취소할 수 있는 동안 자기가 어떤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약속했는지 확실히 알아야 했다. 자, 진정하고 이성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소? 그럼 진정하겠어요. 하지만 이성적으로 이야기하라고 하시는데 지금 분명 이성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체스터 씨는 안절부절 못하고 쳇 하고 코웃음을 쳤다.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좋아요. 실컷 약올라 하시고 애 좀 태워보세요. 하지만 이게 당신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확신해요. 저는 말로 닿을 수 없이 당신을 좋아하지만 평범한 감상 속으로 가라앉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재치 있는 응답이라는 바늘로 당신도 그 심연에 빠지지 않게 막아드릴게요. 그리고 바늘의 날카로운 도움을 받아 서로에게 진정으로 이익이 되도록 당신과 내 거리를 유지할 거예요. 나는 계속 로체스터 씨의 화를 돋우었다. 화가 난 로체스터 씨가 방 저편 구석으로 가버리자 나는 일어나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자연스럽고 정중하게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인사하고는 옆문으로 살짝 빠져나와 버렸다. 나는 그렇게 시작한 방법을 약혼 기간 내내 써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로체스터 씨는 몹시 기분 언짢아하고 곧잘 화를 내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더없이 즐거워하고 있었다. 내가 양처럼 순하게 복종하고 비둘기처럼 다정다감하게 대하면 로체스터 씨의 전제 군주 같은 면만 부추길 뿐 로체스터 씨의 판단력을 즐겁게 해준다거나 상식을 만족시켜주지도 못하고 로체스터 씨의 취향에도 맞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예전처럼 공손하고 얌전했다. 다른 행동은 필요치 않았다. 내가 로체스터 씨를 그렇게 괴롭히는 건 저녁에 만났을 때뿐이었다. 로체스터 씨는 시계가 7시만 치면 어김없이 나를 불렀다. 하지만 내가 그 앞에 가면 더 이상 내 사랑이니 귀여운 사람이니 하는 달콤한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나한테 하는 말은 기껏해야 화를 돋우는 인형, 심술궂은 요정, 작은 요정, 요정이 바꿔간 못생긴 아이 따위였다. 애무 대신 얼굴이 찡그렸고 손을 꼭 잡는 대신 팔을 꼬집었으며 뺨에 입을 맞추는 대신 귀를 획 잡아당겼다. 다 좋았다. 나는 분명 다정한 호의보다는 이렇게 거친 사랑의 표현이 더 좋았다. 페어팩스 부인은 나를 인정해 주었고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나는 내가 잘했다고 확신했다. 한편 로체스터 씨는 나한테 시달려서 뼈와 가죽만 남을 지경이라면서 조만간에 된통 갚아주고 말겠다고 했다. 나는 그 으름장을 듣고 몰래 웃었다. 나는 생각했다. 이제는 당신을 합리적으로 제어할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한 가지 방법이 효과가 없어지면 다른 걸 생각해내면 되죠. 하지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나는 로체스터 씨를 괴롭히기보다는 기쁘게 해주고 싶을 때가 많았다. 장차 남편이 될 사람은 나에게 온 세상이 되어가고 있었다. 아니, 온 세상 이상이었으며 천국에 대한 희망에 버금갈 정도였다.
로체서 씨는 인간과 거대한 태양 사이에 일식이 끼어드는 것처럼 나와 모든 종교적 사상 사이에 서 있었다. 그 당시 나는